남편이 떨리는 손끝에서 붉은 인주가 뭉개졌습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한 서명.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맹필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찍었습니다. 40년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왔습니다. 종이 한 장.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토록 긴 세월을 참고 살았을까요? 남편은 서명을 마치자마자 기운이 다 있는지 축 늘어졌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회한의 눈물인지 20억을 놓친 분함의 눈물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이겠지요. 저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로또 용지와는 다른 칸에 잘 갈무리해 넣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 나도 이제 좀 누려보자고. 저는 남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휴지로 거칠게 닦아 주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아내로 보였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뒤이어 며느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이 땀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요. 아들은 침대맡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네, 저 형철이에요. 남편이 아들의 목소리에 반응한 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실룩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애썼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침만 튀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저를 향했다가 다시 아들을 향해 간절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저 여자가 내 돈을 뺏어갔다. 저 여자가 나를 협박했다. 고자질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로또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들 녀석은 제 아비보다 더 돈에 환장한 놈입니다. 사업한답시고 말아먹은 돈만 수억이고 툭하면 손 벌려 아버지 지갑을 털어가던 놈이었으니까요. 이놈이 20억 소리를 듣는 순간 제 편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아마 남편과 합세해 저를 정신병원에라도 쳐놓고 돈을 뺏으려 들겠지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지친 어머니의 얼굴로 말입니다. 형철아 오느라 고생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단다.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말을 영영 못하실 수도 있대.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걱정보다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병원비는요? 간병인은요? 이거 장기전 되면 돈이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닐 텐데. 아버님 보험은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안부보다 병원비 걱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콧배기 한번 안 비치더니 돈 나갈 일 생기니 귀신같이 달려와 따지는 꼴이라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이 어디 있니? 내 아버지가 보험료 아깝다고 다 해약해버린 지가 언젠데. 당장 수술비며 입원비며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론 턱도 없다. 너희가 좀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짠 듯이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저번 달에 가게 확장하느라 대출 끌어다 쓴 거 아시잖아요. 이번 달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아버지 재산 있잖아요. 그 땅이랑 집이랑 그걸로 해결하셔야죠. 왜 없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세요?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남편이 팔아먹은 땅이 몇 평인데 이제 남은 집 한 채까지 팔아서 병원비를 대라니요. 남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지 자식 놈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기가 차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마비되지 않은 왼쪽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모양이 돈자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로또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며느리가 눈치 빠르게 남편 입가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며느리를 밀치듯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왜 그래 왜? 또 화가 났어? 의사 선생님이 흥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남편의 귓가에 대고 작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허튼 소리 하면 당신 똥 기저귀 일주일 동안 안 갈아줄 거야. 그 말이 통했을까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스르르 감겼습니다. 겁쟁이. 평생 큰 소리치던 양반이 똥 냄새 맡으며 누워있을 생각하니 끔찍하기도 하겠지요. 어머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배가 고프신가 봐. 아까부터 자꾸 밥 달라고 하시네. 뇌를 다치셔서 그런지 어린애가 다 되셨어. 저는 멍청스럽게 둘러대며 남편의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짝일 뿐이라는 사실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형철아, 나는 오늘 밤 여기서 지킬 테니 너희는 가봐라. 내일 출근도 해야지. 저는 얼른 자식들을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것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부탁드려요. 저희가 내일 다시 올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버지가 숨겨두신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어머니가 잘 챙겨두셨죠?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미리미리 정리해두세요. 요즘 상속세가 장난 아니래요. 상속세? 아직 아비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 타령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식들이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병실 안에는 이제 저와 반송장이 된 남편 그리고 제 품속에 20억 로또뿐이었습니다. 이 돈을 지켜야 한다. 저 늑대 같은 자식 놈들한테 한 푼도 뺏길 수 없다. 그러려면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대가가 고작 이혼으로 끝날 줄 알았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아들 놈 사업 자금 대준다고 내 폐물 다 팔아먹었을 때, 내 친정 어머니 장례식 부조금까지 들고 나가 도박판에서 날렸을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었어. 언젠가 이 빚을 꼭 갚아주겠다고.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벽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감도장, 신분증, 그리고 집 문서. 물론 이 모든 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지만 남편이 지고 흔들지 못하게 제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텅 빈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의심이 많아 중요한 물건은 항상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열쇠는 늘 베개 밑에 두고 잤고요. 어젯밤 병원에서 챙겨온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철커덕. 낡은 자물쇠가 열리고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봉투들과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구석에 낯선 핑크색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투박한 남편의 물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기자기한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수첩을 펼친 저는 첫 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미스 김과의 추억. 세상에. 나이 70 먹은 노인네가 연애일기라도 썼다는 건가요? 기가 막혀서 장을 넘기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계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에게 갖다 바친 돈의 내역서였습니다. 3월 5일 미스 김 생일 선물 명품 350만 원. 4월 12일 미스 김 오피스텔 보증금 지원 2천만 원.
5월 20일 미스 김성영 수술 비용 500만 원 숫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작년에 제가 암 수술 받을 때 돈 없다고 수술비 아까워하며 1인실도 못 쓰게 했던 인간입니다. 당신 보험금 나온 걸로 떼어. 나한테 손 벌리지 마.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인간이 술집, 여자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턱하니 내줬다니요. 게다가 날짜를 보니 정확히 제 보험금이 입금된 날과 일치했습니다. 아, 이 나쁜 놈. 천벌 받을 놈.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값을 훔쳐다가 그 여자에게 바친 것입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굴면 지는 거다. 지금 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남편은 말도 못하는 환자고 저는 미친년 취급만 받을 뿐이다. 더 차갑게 더 잔인하게 갚아줘야 한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 수첩은 이혼 소송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복수극에서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 그래 그 핏줄이 뭐라고. 아비가 딴 살림 차리고 재산 빼돌릴 때 모른 척 눈 감아줬던 게 그놈들입니다. 어머니가 좀 참으세요. 아버지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늘 참으라고만 했던 방관자들. 이제 보니 그놈들도 한패였습니다. 내 돈 20억, 단돈 10원 한 장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제 명의로 된 깡통 통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잔고 3,500원. 이 초라한 숫자가 곧 20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입금했다간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치밀해야 합니다. 법망을 피하고 남편과 자식들의 눈을 피해서 이 돈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방법.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일단 이 집부터 처리하자. 남편 명의로 된 이 낡은 아파트. 아들 놈이 탐내고 있는 이 집을 제가 먼저 선수쳐서 처분해야겠습니다.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제 손에 있으니까요. 대리인 자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금매로 팔아치우면 그만입니다. 물론 불법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평생 남편에게 착취당한 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스 김. 아니 그년이구나.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염탐하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끊겨버린 돈줄이 걱정되어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말에 여자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여기가 김 사장님 댁 맞나요? 저는 네, 알아요. 우리 그이한테 오피스텔 받은 미스 김 씨 맞죠? 제가 빙긋 웃으며 말하자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제 발로 오셨네요. 저는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먹잇감. 이 여자를 이용하면 남편에게 더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자식 놈들에게도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 자, 미스 김 씨. 우리 거래 하나 할까요? 당신이 받은 그 2천만 원 안 뱉어내게 해줄게. 대신. 저는 여자의 귀에 대고 은밀한 제안을 속삭였습니다. 여자의 눈이 흔들리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역시 유유상종이라더니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법입니다. 과연 저는 이 여자와 손을 잡고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남편과 자식들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 그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